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드디어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요. 제 방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오늘부터 제가 다시 현지에서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여러분께 새벽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요일 밤 12시쯤에 도착을 했고요. 아직 시차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지만 다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뉴욕 증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날 3대 지수는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장 초반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후반 들어서 그래도 조금씩 좀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결국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 0.31% 상승했고요. S&P 0.26% 상승했고 나스닥 0.2% 내렸어요. 이날에는 장 초반부터 이제 좀 주말 사이에 나왔던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증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중국의 7월 산업 생산 6.4% 증가하면서 예상에 못 미쳤다는 소식, 그리고 이에 따라서 3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를 예측하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 경제 둔화 이런 우려감이 좀 커졌고요. 그리고 또 탈레반의 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장악 소식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가지고 와본 두 가지 기사는 아프간 정권 붕괴 이것이 과연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또 연준 기사에 있어서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주말에 좀 많은 이슈가 됐었던 아프간 정부의 아프간 정권 붕괴. 이것이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이런 제목의 마켓 워치 기사이고요. 자, 보시면 이제 어, 아프가니스탄 카불이 이제 이슬람 무장 조직인 탈레반의 장악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또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랑 S&P는 오히려 이제 오르면서 마감했고, 그리고 뭐 나스닥 지수도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지금 impact the stock market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unclear 분명하지 않다고 해요. JJ 키나한 TD 아메리트레이드의 전략가도 자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상황은 끔찍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지만 as far as the markets go 시장과 관련해서는 we'll have to wait and see on the longer term implications. 장기적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상황이 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뭐 대사관의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아프간 미군 철수하기로 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증시와 관련해서 마켓워치는 역사적으로 이런 군사적 충돌이 항상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시장을 둘러싼 여건과 그리고 경제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타격으로 인한 회복세, 그리고 이제 델타 뭐 변이, 그리고 연준의 이런 정책, 스탠스 결정 이런 것들에 더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군사적 충돌로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방산업체에 베팅을 하는 등 투자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거 자체가 이제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미 시장에 지금 어닝이 피크를 쳤고 그리고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었다는 이런 조정 우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상황이 이런 우려의 벽 상황을 좀 더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키나한 전략가가 시장에 불확실성 요인이 생기면서 이제 변동성과 일부 채권 매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하지만 벤 칼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장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도 놀라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시장은 항상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을 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시장은 지금 뭐 연준이나 코로나 상황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연준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기사를 내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특히 연준의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어떤 내용이 나왔을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목부터 보시면 연준 위원들이 2022년 중반에 자산 매입을 종료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고요. 자, 연준 위원들이 이제 내년 중반까지 자산 매입 종료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가지고 결론이 나온 거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인터뷰를 집계한 결과 연준 위원들은 3개월 안에 자산 매입 축소 합의를 할 것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내년 중반까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특히 7월에 있었던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매입 축소 시간과 속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죠. 이제 곧 있으면은 18일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좀 단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총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한 추가 진전을 보는 시점에 이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마 올해 말쯤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21일 그리고 22일에 열리는 회의까지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일자리 증가율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로젠그렌 총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연준이 올해 9월에는 테이퍼링을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카플란 이제 댈러스 총재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경제가 내 예상대로 진전된다면 9월 FOMC 회의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10월부터는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제 9월 고용 데이터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연준의 11월 FOMC까지는 테이퍼링에 나서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의 집계 결과 이제 2022년 중반까지는 자산 매입 종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밖에 소식 전해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델타 변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미국이 면역력 약한 사람들에게만 허용한 부스터샷을 노인, 요양원 환자,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놓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뉴욕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18.3을 기록하면서 전월 43에서 급락했고 예상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국발 이제 이 경제 둔화 우려로 인해서 국제유가 하락했고요. WTI 3.4% 내렸고 브렌트유 2.13% 내렸습니다. 반면에 미국 국채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상승하면서 국채와 반대로 움직이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1.276%를 기록했고요. 개별 종목 살펴보시면 테슬라 4.32% 내렸는데요. 이날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교통당국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충돌 조사를 개시했다고 하는데 76만 대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이런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가 하락으로 이제 원유 관련 회사 모두 하락했는데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4.1% 내렸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3.88% 내렸고요. 이제 제프리스가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월마트 0.82% 올렸고요. 로켓 컴퍼니 예상 하회한 실적에 5.04%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자, 레이몬드 제임스의 테비스 맥코트 전략가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8월에 매우 더운 이런 날씨 속에서 낮은 거래량과 방향성을 잃은 좀 변동성이 지금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 시즌도 거의 다 지금 지나간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방향성 잃은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지금 미국에 돌아오니까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제 방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증시 소식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